자, 쉬셨죠? 이어서 갑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공제 혜택을 주거든요. 이때 1세대 1주택자가 연령이 60세 이상이 되면 고령자는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경제적 수입은 없는데 부담은 세금 부담은 크니까 어떻게 한다? 공제를 많이 혜택을 주겠다. 다만 1세대 1주택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른 공제 혜택을 주고 또 연령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도 해주겠다. 그래서 먼저 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한테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그럼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첫 번째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그래서 첫 번째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세액의 20%를 공제해 주고요. 또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를 세액공제 혜택 줍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이면 30%를 공제 혜택을 40%를 주죠. 그래서 20%, 30%, 40%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연령이 많을수록 부담이 크니까 공제를 많이 해주고 또 하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연령 관계없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단순히 나이는 따지지 않는데 1세대 1주택을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 연령별 공제와 별도로 세액공제 따로 20%를 또 중복해서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10년에서 15년 미만 여기에 해당이 되면 4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고요. 또 15년 이상이면은 50%까지 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이때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이 두 가지를 중복이 되면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중복공제는 다만 연령별 공제에서 최고가 40%, 보유기간별 공제 최고가 50%죠. 이거 합쳐서 최고 몇 프로다? 80% 중복될 때는 8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두 가지예요. 여기 보실래요? 어떤 특례? 1세대 1주택자는 이렇게 과세표준 계산할 때 12억을 보여주고 공제를 해서 많이 공제해 주죠. 과세표준을 줄여주고 그리고 세액공제의 최고 몇 프로 8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1세대 1주택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는요. 예, 세대원 중에 한 사람이 뭐하라? 단독으로 뭐하고 있어야 돼요? 소유하고 있을 때 1주택이라고 합니다. 1세대 1주택.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라도 동일한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이에요. 각각. 그런데 공동 소유 주택의 특례가 하나 있어요. 특별한 규정법. 1세대 1주택인데 이것을 누가 부부가 뭐하고 있어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1세대 1주택은 누구든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별로 나눠서 각각인데 다만 세대원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다른 가족이 동거 가족 중에 주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특례가 바로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다주택자로 가는데 1세대 1주택자를 적용받겠다라고 뭐를 하면 특례 적용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하는데, 이때는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누구의 주택으로 보느냐 순서가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많은 자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지분이 많은 자. 그런데 지분이 똑같다, 균등, 그럴 때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12억을 공제하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다주택자로 가서 계산할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 적용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여러분 1세대 1주택자에서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주택 몇 개로 봐요?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한 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은 전체가 주택 몇 개? 하나, 이렇게. 다만 구분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각각 주택으로 보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하나로 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한 세대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사 가려고 또 하나 주택을 취득해서 주택이 2개다. 2개 가지고 있어도 일시적 2주택일 때는 2개 가지고 있어도 1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봐주겠다. 다만 일시적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 가기 위해서 취득한 건 몇 년까지만? 3년. 왜? 3년 안에 옛날 걸 처분하겠다, 그런 의사표시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면 주택 2개 가지고 있어도 합쳐서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이렇게 얼마? 12억을 공제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 또 두 번째, 일반 주택 하나 하고요. 뭐 받았어요? 상속받은 주택. 그래서 이렇게 주택이 몇 개입니까? 2개죠. 이것도 상속받은 주택은 5년까지요. 몇 년이요? 5년까지는 주택 하나로 봅니다. 결론은 뭐예요? 요거 2개 합쳐서 주택이 2개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5년 동안은 얼마를 공제한다? 12억을 공제해 준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뭐 한다? 2개 가지고 있어도 다주택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합쳐서 주택 하나로 보고 12억을 공제 혜택 주겠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일반 주택 하나 하고요. 지방에 저가주택이 있어요. 저가주택. 다시 말하면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이고 수도권 어디? 밖에 있는 거예요. 수도권 밖에 있는 이런 주택, 저가주택 있죠. 일반 주택하고 저가주택, 이렇게 해서 주택이 2개를 소유하고 있어도 요거는 1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얼마? 합계 12억을 공제해 준다. 요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요거 몇 년 동안이라고 그랬습니까? 요건 3년까지. 일반 주택 하나 하고 상속받은 경우는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12억을 공제한다. 또 일반 주택과 지방의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연수에 관계없이 매년 2개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12억을 공제해 준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주택 몇 개 하나로 보고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세대 1주택자는 이렇게 혜택을 2가지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의 납세 절차, 1세대 1주택에 보셨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에 대해서 봅니다. 자,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똑같이 1년 중에 하루, 언제예요? 6월 1일, 이날을 과세 기준일 또는 우리 표현할 때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
생긴다, 발생하는 시점, 성립시기 이렇게 얘기하죠. 납세 의무 성립시기 하면은요,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시작하는 시점을 우리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납세지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될 신고 의무가 있다면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장소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납세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는 당연히 뭘로 갑니까? 주소지. 그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근데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이나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여기 가서 신고를 하라. 이게 납세지고요. 그러면 이때 물론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 있죠.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얘들도 납세 의무가 있는데, 이때 납세지는 외국인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사무실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로 가는데, 없으면 그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 여기를 납세지로 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부가징수. 종합부동산세는요, 과세권자인 세무서장이 세액을 계산을 해서 고지서에 언제 12월 1일부터 12월 며칠 15일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납부 기간을 기재해 놓고, 그 납부 고지서를 납부기간 시작되기 늦어도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는 그런 제도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오면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 받아가지고 납부하면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부가주의가 원칙인데, 납세자가 선택을 하면 예외로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아니,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오면 고지서 받고 납부하면 되는데 왜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얘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실래요?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합산 대상에서 뭐 하는 거 제외되는 주택, 이런 건 종부세 과세 안 하거든요. 그럼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세무서장한테 주택의 이와 같은 보유 현황을, 이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뭐를 했어야 돼요? 신고를 했다면 세무서장은 이거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종부세를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납세 의무자가 이런 신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은 이것까지 다 합쳐서 종부세 계산해서 납부하라 이렇게 고지서 나온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볼 때는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내가 신고 안 했는데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납세자가 하면 세무서장이 고지서 발부한 건 없었던 걸로 보고, 그러면 네가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래서 신고 납부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똑같아요. 날짜가 언제 12월 며칠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 이때 부과주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얘기는 세무서장이 고지서 발부한 건 없었던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참고로 여기서 납세 의무자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그래 놓고 신고 기한 내 뭐를 안 했어요? 납부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자,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특별히 무신고 가산세 또는 부족하게 신고했다 그래서 뭐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요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소신고했다. 그때는 뭐 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과소신고 가산세는 뭐하고
팔자가 빠졌는데 제외하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니까 제외하고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해서 신고하겠다 그리고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해요. 신고 안 했어도. 그 이유는 이미 고지서 발부했는데 고지서 받고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은 걸로 보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긴 했는데 과소신고했다. 그러면 신고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그때는 과소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다시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고 뭐는 신고 안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못 내면 나눠낼 수 있는 분할 납부가 있고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득은 없고 그래서 나는 종부세 납부할 능력이 안 되니까 납부를 뒤로 미뤄달라. 납부 유예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또 하나 세부담 상한에 대해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똑같이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어요. 아무리 종부세가 많이 나왔어도 작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 제도가 있죠. 이때 상한 비율하면 토지하고 주택 있죠. 요거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를테면 작년에 주택에 대해서 고지서 발부할 때 100만 원의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그 주택에 대해서 이번에 종부세를 계산했더니 200만 원 나왔다 하더라도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이니까 150만 원까지만 납부하라. 고지서 발부하는 거지 200만 원 고지서 발부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것도요. 개인은 그런 100분의 150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법인 소유 주택이에요. 법인 소유 주택.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 비율이 없다는 얘기는 얼마가 됐든 다 징수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동가 많은데요. 법인 소유 토지는요. 토지는 똑같아. 개인 법인 할 거 없이 100분의 얼마? 150. 오로지 누구? 법인 소유 토지 말고 주택만 투기에만 이용되니까 주택만 상한 비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되는데 이때 이 분할 납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완전히 똑같아요. 기간만 틀려. 첫 번째, 자 납부할 세액이 얼마예요? 250만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이때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이때 분할 납부는 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냐? 6개월이요. 몇 개월이요? 6개월. 그런데 보세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이고 재산세 있죠. 재산세는 올해 개정이 돼서 3개월.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여기서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신청 요건 절차는 똑같아요. 참고로 이 500만 원 이하면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납부기한 내 25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초과 금액은 6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다. 또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6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다. 이것이 분할 납부고요. 또 하나 납부 유예. 작년에 2023년도 5월 달에 개정이 돼서 들어온 납부 유예 제도가 있죠. 재산세, 종부세 납부 유예는 똑같습니다. 기본이 어떤 사람이 납부 유예할 수 있느냐? 1세대 1주택 소유자예요. 주택을 2개, 3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그것도 납부할 세액이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됐던 종합부동산세가 됐던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부하라 초과.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런 요건도 있고 총급여 총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7천만 원 초과하면 안 되고 또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내 이런 규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재산세 종부세 똑같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가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기본 얼마 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됐던 재산세가 됐던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만 원 초과할 때 그리고 납부유예는 기한 3일 전까지 신청을 하고 담보를 제공했을 때 납부유예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1회독 정도 최소한 기본서 한 번 정도 들으신 분이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들었을 때 반복해서 문제 풀고 할 때 간단하게 자꾸 핵심이 되는 내용을 반복해서 보시는 그런 과정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 자료에 대한 내용은요, 특강 전문 교육기관인 스페셜 에듀가 있는데 스페셜 에듀에 여기 내 강의실에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하고 김성래 세법 거기에 자료실에 들어가면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반복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종합부동산세를 정리하는 걸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임대소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애정 표시 부탁드립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